예, 돈이 되는 뉴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 또 돈 되는 뉴스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뭐 대박 준비되셨죠? 네, 주박 준비됐습니다. 예, 좋은 또 중심과 함께 좋은 기업들 발굴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뉴스는 뭐 시퍼렇습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았나? 예, 기관들이 연말부터 이제 수급상 팔았고요. 연초까지도 계속 이제 하락 배팅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2일 어제까지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KT. 네,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겁니까? 네, 저도 이제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과연 얼마 정도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작년 기준이죠. 배당락 이전에 기관들이 대략 2.5조죠. 2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배당락이 끝난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1.7조, 1조 7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세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체크가 된 게 국내 시장은 철저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돌리는, 즉 내가 기관들이 매수는 해주지만 비싸게 주고 사지 않는, 즉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일환이었고, 그게 배당락 이후에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도세로 출회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가 해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당분간 올해도 매도 혹은 매수 주체는 외국인들이 될 것 같다. 조금만 매수만 해줘도 지금 시장이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속이 되기 좀 바라고요. 일단 기관은 증시의 하락을 베팅했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관들이 이제 과연 선물 쪽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일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든 분명히 이익 실현을 하는 건 맞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제 오늘 순매도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반도체 쪽이 많이 몰렸는데 갑자기 반등이 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기관의 매도세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구간으로 삼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분명히 바닥권인 건 맞으나 이 바닥이 한 번 정도 뚫릴지 여부가 조금 더 관건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적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추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되냐고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기관다운 기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펀드 쪽에서 들어오면 운용사라든지 연기금이 사줬는데 요즘은 뭐 금투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만큼 개인 투자보다 더 단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이 없는 주체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담스러운 요인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종목별로 좀 지금 이제 기관들이 작년 말부터 올 초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막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분할 매수 해도 돼요? 네, 사실 저는 일단 반도체 쪽에 지금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그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수급 바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꼬임이 풀리는 시점이 일단 오늘 정도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이제 우량주 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뭐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가져가면 사실 주가는 하락하지만 개인들이 매도한 그런 이제 종목들의 매수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도체 쪽에 우선적으로 손을 들고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그 상승폭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는 좋기라는 말씀과 함께 두 종목만 딱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롱텀으로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반도체가 오르는 건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세액공제 얘기 나와서 얘기 나오는 건가? 연속성이 있을까? 사실 좀 고민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관련된 세액 공제가 효과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작은 호재에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드 뉴스 이스 배드죠. 이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로 해석하고 굿 뉴스 이스 배드, 즉 좋은 뉴스도 나쁜 걸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은 굿 뉴스 이스 굿이죠. 이제 좋은 뉴스를 해석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이제 이번 주 말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의 흐름이, 예를 들어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딱 나오게 됐는데 이게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이거 봐 실적이 이만큼 줄었잖아라고 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하나 중요하지만, 일단은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는 굉장히 좋은 적기다라는 말씀에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돼서 내일 분명히 등락폭이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1차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반응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여부에 따라서 2차 매수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CPI 이후까지 충분히 단기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 때문에 반도체를 보자고 하는 그 중심은 아니시기 때문에, 네네, 그죠? 전반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사실 소부장들이 더 관심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조금 반도체 반등에 주목해 보고요. 네, 돈이 되는 뉴스 두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다크호스로 부상한 데이터 센터 개발, 돈이 몰린다.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첨단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국내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한국을 중요한 데이터 센터로 보고 있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구글, 오라클, 네이버, 카카오 데이터 센터 짓기의 경쟁이다. 그건 뭐 추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그러면 부동산 관련주를 사는 건 아니고 이 뉴스는 그러면 주가와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큰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중에 하나인 게, 뭐 당연히 뭐 테마성 이슈도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당연히 종목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데이터 센터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즉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카카오가 화재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분할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니즈가 있는 건 맞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이제 디램이 사실 서버용 디램이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제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순풍을 불 만한 요소들은 맞는데, 마찬가지로 지속될지 여부가 사실 불투명합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기에는 지금은 돈맥 경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줄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러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그 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뭐 보아 데이터라든지 굉장히 오늘 이제 갭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구간에는 분명히 매도 구간이 맞고요. 그러나 다시 재발할 수 있을 만한, 또 한 번의 재료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에서 분명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요. 다만 구조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 안에 수많은 디램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서버용 전선도 들어가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주봉으로는 아직 조금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등락폭을 조심한다라면 모아 데이터, 다우 데이터, 뒤에 데이터 붙은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테마성 이슈로 많이 가고요. 구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는 아까 이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반도체 쪽에 서버용 디램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춰질 거라는 생각밖에 좀 없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뒤에 데이터 붙은 종목들 보시고요.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디램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한번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반도체가 각광받을 때는 글로벌, 뭐 국내 내부 카카오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사실 수혜가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DDR5로의 전환이라 이런 건데, 최근에 사실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돌린다, 그렇게 보기 사실 어려운 거고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뉴스만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그죠? 네, 그죠. 그 어떤 전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서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버, 이런 업체들 말씀하신 모아 데이터, 다우 데이터, 그죠, 이런 기업들. 그러나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테마적 성격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하고 오히려
조금 밀렸을 때 사는 그런 전략으로 데이터 센터 뉴스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4분기는 어닝 쇼크 늪에 빠진다. 기업들이. 그렇지만 실적주는 몸값이 더 뛴다. 그렇겠죠. 네, 전반적으로는 4분기 실적 얘기 좀 하고 이제 종목 얘기하면요. 4분기 실적들은 뭐 안 좋은데 근데 보면 뭐 일회성 비용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변별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4분기는. 네, 환율 효과도 좀 있었어가지고 예. 보면 이제 4분기가 하는 이제 9월, 12월에 환율이 보통 1,400원이 넘어서 그게 한 달 좀 한 몇 달 정도 유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이게 환차익으로 인한 효과는 뭐 이제 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환차익으로 인해서 이제 뭐 괜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1, 2, 3, 4분기 즉 이제 앞으로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때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줘도 좋을 거지.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EPS 이익 추정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쪽이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재화죠, 자동차, 컴퓨터, 그다음에 뭐 애플 관련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는 니즈가 많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행 소비죠. 여행 소비 관련해서는 소비 심리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들이 그간 적자의 늪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올해 3분기까지 각자 이제 요 구간대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리오프닝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주가의 탄력성도 보통 적자에서 흑자가 1개분기 지속이 됐었을 때가 가장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수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이따 보자고 했던 말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익들이 줄어드는데 그중에 좋아지는 기업들은 더 사실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 기업을 이제 찾으라는 건데요. 네. 보여주신 것은 수익성과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 메리츠화재, 코스모와 호텔신라, 현대일렉트릭,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을 주셨는데 뭐 요 순서대로 사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편치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가 그러니까 여유 있는 소비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필수 소비재하고 그다음 말씀하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눌렸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콘텐츠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와 관련 없이 콘텐츠에 뭐 MZ 세대 이런 세대들이 돈 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까 정리하면 실적이 어려운 가운데 불황기에 좋아질 쪽으로 1차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네. 여행. 맞습니다. 여행 쪽을 한번 보시면 특히 이제 면세 쪽이 사실 이제 지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들어올 거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밀리게 되면은 매수 찬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여기 이제 세 번째 호텔신라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면세 쪽에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죠. 뭐 글로벌 텍스프리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관광 쪽으로 눈에 돌리게 되면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면세 쪽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점 이제 러쉬로 인해서 아무래도 워낙 적자의 늪 혹은 이제 적자 지속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한번 이제 적자 개선에 효과를 하는 면세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탑픽으로는 당연히 호텔신라가 대형주에서는 가장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면세 쪽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글로벌 모습, 텍스프리. 네. 예. 그래서 이제 면세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게 되면은 이 두 종목을 한번 코멘트 잡아서 이제 보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으나 분명히 춘절 전후로 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아마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돈이 되는 뉴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